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그래도 제가 자기 전에 새벽 2시 반까지 좀 봤었을 때 거의 야 이거 좀 다음 주 월요일 날 세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변동성 지수도 축소됐고요. 물론 시간에 테슬라가 급락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은 충분히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하이선이 지금 국내에서는 올라오고 있는데 모두 토요일 아침이지만 비 소식이 있으니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나스닥 차트를 오늘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리뷰는 사실 제가 평일에는 아침에 좀 출근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아니면은 이런 특이한 날, 좀 이슈가 있는 날은 좀 종종 체크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린이들,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 요새 미국의 주식들도 많이 사고 있지만 미국 주식은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결국 핫한 것들은 올해는 특히 나스닥, 특히 기술주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나스닥 지수 지금 보시면은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27%. 근데 이게 오전 이제 개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0시 반에 아마 개장을 할 거예요. 미국 시장이 지금.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개장 후 1시간 넘어서 5%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아이고 5% 넘게 빠졌다가요. 약 5.1%. 그래서 이거 지수가 결국 서킷 브레이크 발동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장 마감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은 상당히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나스닥을 올린 그런 기술주들은 잠깐 보시면요. 이 애플이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약 2%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에 대한 맵입니다. S&P에 상장된 500개 기업에 대한 맵이기 때문에 여기에 테슬라는 나와 있지 않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3% 빠졌고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낙폭을 개장 이후에는 1시간 거의 오전장은 이제 9월 4일 새벽 증시, 뉴욕 증시 마감한 전날이죠. 전부 빨갛던 차트를 제가 한번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거의 비슷했었는데 오히려 더 낙폭이 컸었는데 이 정도면 상황이 준수하게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이슈가 있었던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냐? 미국 변동성 지수가 롤러코스터를 보이고 있는데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는 소프트뱅크 일본 기업인데 나스닥의 콜옵션을 기업들을 사면서 같이 베팅을 했었고 그 이후로 나스닥이 최근에 묻지마 상승장이 나왔던 것이다. 이게 월스트리트에 통해 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떤 소식 통에 의해서 기술주들이 최근에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단기간에 급등한 배후였다. 40억 달러대 콜옵션을 거래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콜옵션이 뭐죠? 옵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사놓고 삼성전자 콜옵션을 사면은 이 차트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은 옵션은 레버리지를 통해서 무한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가치라는 게 옵션은 있기 때문에 시간 가치에 따라서 이제 또 결국 기초자산이 주식이 될 거고요.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으면은 결국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까지 가져가더라도 시간 가치라는 건 만기인데요. 주식은 만기가 없지 않습니까? 상장 폐지가 아닌 이상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손실은 제한된다는 점. 물론 옵션을 매도할 수도 있거든요. 매도하게 되면은 무한의 그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옵션 매도는 제가 옵션 잠깐 국내 시장에서 항상 장 마감 전에 말씀드리는데 약간 매도 플레이하는 메이저의 게임이다. 그런 메이저의 게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콜옵션이 이렇다면 풋옵션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거였죠. 어쨌든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지난 한 달간 뉴욕 기술주 폭등의 배경인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소식통이 좀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아마존,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이런 기술적 공용 주식들을
올 봄에 소프트뱅크가 40억 달러 사들였다고 했었거든요. 테슬라 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공개된 소리에 옵션 거래는 없었는데 이 주식을 사놓고 옵션을 대량으로 사놓고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면서 옵션 쪽에서 거의 잭팟이 터진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라고 있어요. 요거를 같이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빅스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1일로 치면은 어제도 이렇게 빅스가 오르면은 그러니까 장이 하락한다고 보면 되고요. 변동성 지수가 오르면 장이 하락하고 내려가면 장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나스닥 차트의 반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죠. 최근 1개월치를 볼까요?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YTD라는 건 올해 연간치인데 올해 3월에 코로나 때 가장 급등을 했었고요. 거의 빅스가 80포인트까지 올랐었고 지금 33포인트 많이 낮아졌지만 최근에 20레벨까지 상당히 낮아졌다가 나스닥이나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단기간에 폭락하면서 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갔고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면 옵션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잭팟이 납니다. 그게 뭐 콜이든 푸시든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이 내려가면서 변동성 지수 내려가면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콜옵션에서 베팅한 소프트뱅크가 상당히 이익을 얻었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푸드옵션을 산 사람이 이득을 얻었겠지만 푸드옵션은 최근에 장세에서 계속 이 자리에서 때려 맞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런 투자자 분들은 거의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타이틀을 좀 달아놨는데 고용지표는 호조 소식이었고요. 다우랑 S&P는 그래도 1% 이내로 축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기술주가 투매가 지속된 거 말씀드렸고 테슬라가 장 마감 직전에는 플러스 전환을 했는데 시간에 지금 7%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S&P 500 지수에 편입한다고 얘기가 돌았었는데 편입 실패하는 그런 모습에 충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롤러코스터 장세였다. 나스닥은 종가상으로 1.27% 하락 마감한 것들을 좀 이슈 있는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HTS 보면서 나스닥의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테슬라, 브로드컴, 암젠 등이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 뭐 구글의 알파벳, 엔비디아, 넷플릭스, 페이팔, 인텔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낙폭을 보면은 페이팔만 6%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차트를 잠깐 보면요. 이게 당일 차트거든요. 지금 이쪽 오른쪽이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했었죠. 아마존 거의 7% 이상 하락했다가 2% 하락으로 돌렸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5% 이상 하락했다가 1%대로 돌렸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마이너스 8%까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로 마감했고 테슬라 어떻습니까? 테슬라 장중에 마이너스 8.23%까지 빠졌다가 플러스 2.78%로 마감했는데 지금 여기 시간에는 안 나오는데 시간에가 지금 마이너스 7%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도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선물이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돼봐야지 되겠지만 아마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 단기 급락 일봉 차트 잠깐 볼게요. 500불까지 갔던 테슬라 주가 지금 어제 장중에 300 얼마였죠? 372불까지 떨어졌다 418불 약 20% 가까운 폭락을 보였는데 아마 이 S&P 500 지수에 대한 편입 기대감이 여기서도 좀 작용을 했지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것들이 반영되면서 좀 선반영돼서 빠진 게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결국 지금 일봉 차트들을 잠깐 보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테슬라, 엔비디아 거의 다 지금 21선에 조정을 빠졌다. 뭐 많게는 61선 이동평균선 조정을 받았다가 뭐 도찌나 지금 약간 꼬리를 달고 올라온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건전한 조정을 받았다고 보고요. 거의 웬만한 기술주들이 고점에서 약 어제 장중으로까지 치면 마이너스 20에서 크게는 뭐 마이너스 25%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결론적으로 월요일 날 좀 테슬라의 S&P 500 지수에 대한 편입 불발에 따른
좀 충격은 쇼크는 오전장에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간 선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야간 선물이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된 게 거래가 얼마 전부터 중단됐기 때문에 유렉스라는 유럽 선물 시장에 상장된 미니 옵션으로 저는 요새 좀 장을 보이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국내 선물 지수를 해외 증시에 연동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은 이 311.84 전일 마감 대비, 전일 유렉스 마감 대비 오른 거고요. 역시 이 차트도 보시면은 역시 미국 증시와 동조돼서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다가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 증시 큰 부담 없을 걸로 보이고요.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은 국내 증시와 크게 무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9월 5일 토요일 아침에 미국 증시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 주말 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급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가격 조정이었다. 지금 코로나 때 3월처럼 급락 장세가 일어날 이슈는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제가 채널, 제 채널의 토론방에 국내 주식 종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거나 AS를 요청하거나 물려 계시거나 이런 것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최대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리뷰할 수 있는 제가 시향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영상에 꼭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채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